자, 교재는 823페이지 47강 마지막 강입니다. 자, 1번 작년도 7급 검찰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가번을 봅니다. 갑이 주차된 자동차를 A 소유인 줄 알고 손괴를 했는데 알고 보니 B 소유였다. 무슨 착오죠? 일단 자동차와 자동차 부분이잖아요. 구체적 사실 착오고요. A 소유인 줄 알았는데 B 소유였다. 빗나간 것이 아니고 명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방법의 착오가 아닌 객체의 착오가 됩니다. 자, 나번 유흥접객가 없어 업주홀이 청소년이 출입을 금지하는 이 관련 규정을 몰랐다는 거죠. 우리 판례는 이것을 법률의 부지로 보았죠. 지금 다툼이 있을 때 판례 이해한다고 했기 때문에요. 법률의 부지는 금지 착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은 자, C의 자동차를 맞추려고 돌을 던졌는데 빗나가 C가 돌에 맞아 다쳤다. 가와는 다르게 지금 자동차와 사람이잖아요. 가치가 달라요. 동가치가 아닌 이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상적 사실의 착오죠. 땡땡. 그리고 빗나갔다 했습니다. 명주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객체가 아닌 방법의 착오가 되죠. 아직까지 이거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번과 다번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가는 주관적 정당 요소를 결여한 경우다. 틀렸죠. 이건 우연방위 사례가 아닙니다. 2번 가는 구체적 사실 착오 중 객체의 착오다. 여기까지 맞네요. 여기까지 맞죠? 자, 판례에 따르게 되면 이걸 어떻게 풉니까?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서 객체 착오는 어느 학설에 의하든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술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뭐 말이 많은데 무슨 상경이 된다. 이것은 방법의 착오 문제지 이렇게 풀질 않아요. 그리고 판례는 또 객체든 방법이든 전부 다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가 되기 때문에 읽어볼 필요도 없이 틀렸습니다. 3번 나는 법률의 착오 사례다. 말씀드렸죠. 나는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므로 금지 착오가 되질 않아요. 법률의 착오다는 말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4번 되는 겁니다. 4번, 1번, 2번, 3번에 다 틀리기 때문에 4번 자체로 봤을 때 좀 어렵죠. 4번 자체로 봤을 때 지금 추상적 사실 착오 중에서 방법의 착오인데 지금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추상적 부합설을 묻고 있단 말입니다. 추상적 부합설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 답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단은 가나 다가 1번, 2번, 3번이 확실히 틀리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이렇게 풀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도 한번 답을 내보면 추상적 부합설에 따르게 되면 병에게는 손괴죄 기수와 과실치상죄의 상경이 된다 했는데 이것은 해설을 봐야 돼요. 해설 보시면 그 추상적 부합설은요. 경제 고의의 중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경제 기수와 중죄 과실의 상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7급 검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추상적 부합설을 묻는 문제가 최근에 경감부라든지 경찰 채용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어요. 경감부나 경찰 채용 문제는 형사법 과목이잖아요. 단일 과목이기 때문에 또 형소법 2가 빠집니다. 공소공판 이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양이 줄어들어요. 줄고 또 사실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지엽적이거나 까다로운 문제가 하나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쪽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요. 7급 검찰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요. 다른 지역 시험 같은 경우 뭐 경찰 승진이라든지 뭐 다른 해경이라든지 이런 시험은 이런 것까지 나오진 않습니다. 좀 드물죠. 어쨌든 다른 지문들 열심히 보시고 추상적 부합설까지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뭐 알고 계신 분들은 좋고요. 혹시 모르고 계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뭐 추가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2번 가죠. 자, 작년도 경찰 2차 문제인데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1번 갑니다. 다툼이 있을 때 판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자, 폭행치사죄와 상해치사죄의 경우에 우리 판례는 동시범 규정을 적용하죠. 그래서 배제돼야 한다는 지문은 틀린 거예요. 학설은 배제시킬 거예요. 학설은 배제시키는데 그게 다수설인데 판례는 여기까지도 긍정시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헌범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 방해라는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유형의 행사가 있으면 족하다. 광의폭행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살인 예비죄인데요. 단순한 범행 의사 계획만으로는 족하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살인죄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하죠. 틀렸습니다. 자, 4번도 뭐 최신 판례 가까운데요. 이것도 뭐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된 지문입니다. 갑이 상습으로 A를 폭행하였고 어머니 B를 폭행하였다 이거죠. 여기 상습범입니다. 상습범 포괄일죄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한 죄의 포괄일죄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요 A보다는 어머니를 존속 폭행했다는 것이 더 무겁잖아요. 그래서 상습 존속 폭행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폭행과 존속 폭행을 각각 따로따로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라 해설에 나와 있듯이 포괄에서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되는 상습 존속 폭행죄로만 처벌합니다. 그리고 이 A는 존속이 아니잖아요. A 폭행은 여기에 흡수돼서 처벌되는 거예요. (3번입니다)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그랬는데 2번입니다. 국가지 구급 문제네요. 자, 니은 동그라미, 디귿 동그라미. 자, 기업번은 우리 앞에 몰수 추정할 때 배웠어요. 웹사이트 매각을 통한 대가 취득한 대가는 추징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했고요. 링크를 영리적, 계속적으로 게시했을 때 침해 방조죄가 된다라고 했고요. 이 디귿이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요. 공직선거법에 가면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분리신고를 하여 선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판결이 확정된 선거범죄와 확정되지 아니한 다른 죄 같은 경우에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면 없었던 경우죠. 여기 분리선고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때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뭐 이해까지 필요 없고요. 맞는 지문이에요. 자, 1번 가보죠. 요 특가법에 가보면 요 전동 자동차 등이 나와 있는데요. 요 자동차 등에는 요 전동 킥보드가 포함됩니다. 자, 그래서 요 법이 바뀌어요. 개정됩니다. 개정이 되어서 요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에 관련된 규정이 신설하면서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였다면 이는 1조 2항에서 말하는 법률 변경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법률 변경으로 볼 수 있느냐?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자동차 등에는 전동 킥보드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게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법이 개정되어서 나중에 이것을 따로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은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원래 개념 자체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법률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률 변경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1조 2항에 따라서 면소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로 나간다? 유무죄 판결로 유죄 판결을 때리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됐고 요 판례도 올해 국가직 9급에서 처음 등장한 판례입니다. 어쨌든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뭐 또 법원 행정고시도 아니고요. 국가직 9급 문제이기 때문에
좀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국가직 9급에는 그 검찰직도 있잖아요. 그런데 검찰직 문제는 따로 별도로 출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국가직 9급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직을 뺀 나머지 국가직 9급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마지막 시간이긴 하지만 국가직 9급과 검찰직 9급은 따로 이렇게 인용을 해놨어요. 4번 갑니다. 작년도 법원직 9급 문제인데요.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4번. 자수가 성립하면요. 성립한 거예요. 나중에 헛소리 한다 할지라도 그 효력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자수 감경할 수 있는 거죠. 자, 신고가 자발적이었다고 해서 무조건 자수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신고가 자발적이었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그 범행을 부인합니다. 부인했기 때문에 자수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거죠. 아니기 때문에 자수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수가 되려면 자발적인 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는 그래서 자수의 성립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수 효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부인하기 때문에 자수 효력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 누번 배웠죠. 3년 내라고 할 때 그리고 3년 내라고 하는 것은 착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기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자, 4번 질문. 이것도 법원직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뭐 1번, 2번, 3번까지는 괜찮은데 이 4번 질문도 약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4번 질문도 다른 직렬은 굳이 공부할 필요 없어요. 법원직이니까 법원직은 가끔씩 보면 아주 지엽적인 판례가 나오고 형소법도 그래요. 이번에 법원직 9급 문제를 보니까 형소법 문제 실무자만 알 수 있는 그런 뭐 내규 같은 것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 건 다 빼버렸는데 자, 어쨌든 간에 여기 보시면 자,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등의 사유로 2개 이상의 금고 징역형을 선고받아 지금 2개 이상의 죄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집행 중인 형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누범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앞서 집행을 마친 형에 대하여는 누범 가중 사유가 된다. 마쳤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마쳤다는 말은 3년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니까요. 내 집행 중일 때에는 그때는 누범 시효가 되는 것이 아니죠. 집행 중일 때에는 누범 사유가 되지 않지만 마쳤을 때에는 마치고 나서 3년 내에 저질렀을 때는 누범 가중 사유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5번 갑니다. 작년도 변시 문제네요.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했는데 3번입니다. 자, 기역 동그라미, 리을 동그라미, 미음 동그라미. 자, 기역번. 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를 했다. 그렇죠? 그러면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는 누범 가중 사유가 되지 않는 거죠. 누범 가중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 조항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누범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특별 사면이라든지 복권 같은 경우는 누범 가중 사유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 것과 좀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2번. 집행유예할 때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동시에 명할 수 있죠. 틀렸습니다. 3번. 웹사이트 매각을 통한 그 대가는 추징 대상이 되지 않는다 했죠. 틀렸습니다. 자, 1번.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강간 장면, 성폭행 장면을 지금 동영상 찍은 거거든요. 이거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요,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죠. 그렇죠? 강간 범죄 행위로 인해서 취득한 그 동영물이기 때문에 이거 몰수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것도 최신 판례입니다. 최근에 몰수 추징 관련된 최신 판례가 많이 출제됐어요. 디귿번 갑니다. 감경할 때 모두를 다 깎아주는 거죠. 근데 모두를 깎는 것이 아닌 어느 하나만을 깎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6번입니다. 경대 편입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 경대 편입이 뭐 변시랑 거의 수준이 비슷해요. 물론 이제 변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무가들만 알 수 있는 과목을 따로 보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뭐 형사법 같은 문제는 거의 뭐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이죠.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면 일단 미음까지 동그라미 치시고 올라가 볼게요. 갑은 을과 함께 그랬습니다. 을의 아버지 병을 지금 살해하고자 하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고 마침내 아버지 그 을의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실행에 옮기죠. 자, 기억번 갑니다. 만약 사망한 자가 그 아버지가 아니라 그 친구였다는 거예요. 친구. 병의 친구였다. 아버지 친구였다는 거죠. 자, 그랬다면 15조 1항을 적용해야 되느냐? 15조 1항을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해설 가볼게요. 자, 우리 15조 1항 기본 강의 때 배운 적 있죠? 15조 1항.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그쵸? 그 말은 추상적 사실 착오 중에서 경한 사실을 인식하고 중한 결과를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보통 살인죄 고의로 전속살해 결과를 발생했을 때의 해결 과정이 15조 1항인 거예요. 근데 사안을 가보면 정반대잖아요. 지금 을의 아버지 병을 살해하려고 했는데 아버지 친구였다는 말은 경한 사실을 인식하고 중한 결과가 아니라 정반대죠. 중한 사실을 인식하고 경한 결과이기 때문에 15조 1항이 해결조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 사실 문제는 15조 1항과는 정반대의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해설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15조 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좋은 문제입니다. 이 출제 문제를 보면 출제자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좋은 문제다. 자, 2번 갑니다. 자, 위 개혁의 경우에 있어서 죄질부합설에 따르면 을에게는 250조 1항의 보통살인죄가 된다. 이 죄질부합설이 뭐죠? 죄질이 동일하면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술을 인정하는 견해예요. 제가 기본 강의든 앞에서 착오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이 죄질부합설, 법정적 부합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죄질부합설 이런 개념이 튀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죄질부합설에 따르면 죄질만 동일하면 되거든요. 죄질만. 구성요건이 동일한 필요 없고 죄질만 동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친구든 아버지든 전부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죄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처럼 보통살인죄, 즉 발생사실, 즉 병의 친구에 대한 살인죄 기수가 된다. 그 뜻입니다. 맞는 지문이죠. 자, 만일 평소에 술만 마시면 고성방가를 서슴지 않는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던 이웃집 정이 유리창을 깨는 바람에 가스 유출 사고로 인한 사망 결과를 면하게 됐다. 무슨 말이죠? 주관적 정당한 요소를 결한 경우잖아요. 우연방위 또는 우연긴급피난이죠. 우연긴급피난. 사례가 된 거예요. 이때 주관적 정당한 요소 그딴 거 필요 없다. 그딴 거 필요 없어도 충분히 조각된다는 견해가 바로 뭐죠? 위법성 조각설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긴급피난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죄가 됩니다. 맞는 질문이죠. 불효설에 따르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필요설에 따르면 기수범이 되거나 불능미수범이 되거나 하는 것인데 불효설은 조각이 됩니다. 자, 불능미수범설에 따르게 되면 자, 결과반가치에는 평가되지 아니하므로 그쵸? 뭐만 남아요? 행위반가치만 남는 거예요. 심보가 고약하잖아요. 심보가 고약하단 말은 행위반가치는 존재한다 이 뜻입니다. 결과반가치는 탈락이고요. 결과는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결과반가치는 없다는 거예요.
결과는 좋았죠. 그렇죠? 다만 행위반가치 심법과 고약하기 때문에 불능미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기수가 될 수가 없다. 그렇죠? 기수가 안 되죠. 불능미수니까요. 옳은 질문. 만일 사망한 자가 병이었다. 병이었단 말은 그 아버지죠. 아버지가 을의 아버지가 진짜 죽었습니다. 병이었다라고 했을 때 판례에 따르게 되면 갑은 전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갑이 누구죠? 갑이 을의 친구잖아요. 을의 친구. 그래서 판례에 따르게 되면 전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처벌은 보통살인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성립과 처벌을 구별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속살해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는 말은 성립한다 이 말. 성립한다. 그래서 이것은 맞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요 두 가지 묶으시고 요 두 가지 묶으시면 되겠네요. 같은 문제니까요. 자, 요 디귿의 경우에 있어서 판례에 따르게 되면 갑에게는 을과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된다. 요 법정형이란 말은 처벌이잖아요. 처벌이기 때문에 처벌은 달라요. 처벌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갑에게 요 비법 자체가 법정형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처벌을 얘기하는 거고요. 처벌을 얘기하고 있다는 말은 이 미인번에서 있어서 이 부분을 성립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립은 무겁게, 처벌은 가볍게, 보통범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을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은 전속살인죄가 성립하고 처벌은 단순살인죄로 처벌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성립은 존속으로, 처벌은 보통으로 이렇게 갑니다. 물론 그 을이란 친구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것이기 때문에 을은 전부 다 성립과 처벌이 존속이지만 갑에게 있어서는 성립은 존속이지만 처벌은 보통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부진정에 관련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부진정을 다 몰아넣은 문제이긴 하지만 하나씩만 따더라도 출제할 수 있는 거예요. 정답은요 2번입니다. 일단 옳은 것은 니은, 디귿, 자 그리고 미음이죠. 동그라미 치시고 먼저 기억 갑니다. 기억 문제도 좋아요. 자, 기억 문제는 많이 봤을 거예요. 상경이 된다는 것은 많이 수십 번도 봤겠지만 요 문제가 좋다는 말은 요것만 낸 게 아니라 요겁니다. 강도죄와 현주건점을 방화치사죄라 했는데 여기 틀린 거예요. 강취한 후 살해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강도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점 조심하시고 또 치사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걸 살인죄 하면 틀려요. 자, 니은은 많이 봤죠. 더 무겁게 처벌할 규정이 없다 했으므로 그때는 결과적 가중법만 됩니다. 많이 봤습니다. 자, 이 디귿이 처음 나온 거예요. 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법 중에서 치사죄에 해당되는 경우로는 현행법상 현주 건점을 방화 치사죄가 유일합니다. 일수 아닙니다. 일수는 안 들어가요. 일수는 안 들어가고 방화죄만 유일한 거예요. 해설 갑니다. 해설 가보면 여기 나오지? 방화죄 여기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CF 나와 있죠. 이 일수죄는 빠집니다. 일수죄는 진정입니다. 진정. 여기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일수 방화 치사상입니다. 치사상만 되는 것인데 여기 일수 나오잖아요. 일수는 치상죄. 이 치상죄는 부진정인데요. 요 치사죄는 진정입니다. 진정. 그래서 일수가 쪼개집니다. 일수가 치상과 치사가 쪼개져요. 그런 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치사를 묻고 있기 때문에 치사죄를 묻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방화죄가 유일한 겁니다.
이런 걸 내는 것은 현직자가 내는 게 아니죠. 대학 교수가 내는 거다 볼 수 있겠죠.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은. 그래서 경대 편입 문제는 누가 낸다? 대학 교수가 출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리 1번. 최근에 이 경찰대 졸업생들 지금 민주당이 입법을 내놨는데 지금은 이제 경대 만약에 그 입법이 통과되면요, 경대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경위는 못 돼요. 경위는 못 되고 시험을 봐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요즘 오늘날 시대에 대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무원 되는 게 어디 있어요? 98년도에 세무대학교도 없어졌는데 세무대학교가 2년제였거든요. 세무대학교가 2년제였는데 세무대학교를 졸업하면 자동적으로 8급을 줬습니다. 8급 국가직 8급을 줬다 이거지. 그게 없어졌거든요. 경대도 없어져야지. 경대를 이제 윤석열 정부가 없애려고 했었죠. 초반에 그 경대 졸업생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때 없애려고 했었는데 사정상 없애지 못했고 시험 제도를 좀 완화시키면서 시험을 좀 빨리 진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긴 했는데 어쨌든 경대를 졸업해가지고 무공 하나를 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험도 안 보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경대를 졸업하더라도 시험은 보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합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도 다 동의하겠지만. 자, 1번 가봅니다. 이거 많이 봤죠? 교수법 많이 봤습니다. 단서가 31조 1항보다 우선하는 건 맞죠?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것은 맞는데 그 다음이 틀렸습니다. 교사범이 신분 없는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자, 미음번. 자, 보증인적 지위의 의무를 구성요건 요소로 해석하는 견해가 이제 구성요건 요소설이잖아요. 구성요건 요소설, 소설입니다. 이런 견해가 있었죠. 이때 보증인적 지위자만이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부진형 부자계범을 진정신분범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그런 견해고. 네, 이런 것도 전부 다 대학 교수만이 출제할 수 있는 문제죠. 자, B번. 이건 세월호 사건에서 나온 거죠. 보호비육을 보호해 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러한 사태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선장에게 부작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했다 하는 거죠. 선장이란 사람이 그러한 사태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갔잖아요. 지배하고 있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